안녕하세요. 꾼꾼이 이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택배 노조의 매운맛을 보게 된 쿠팡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판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택배 노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2022년 작년에 택배사들 중에 1위 CJ 대한통운의 이 택배 노조가 파업을 하죠. 그리고 무려 65일 동안이나 그 파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들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택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이 들어오는 주문건들의 약 10%를 취소시켜야 할 정도로 일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을 계속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었던 이 파업. 정말 아픈 기억이죠. 그런데 이 택배 노조의 매운맛을 이제 쿠팡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요. 작년에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가 파업을 65일 동안이나 진행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CJ 대한통운의 노조원들이 이 택배, 저희의 어떤 판매자들의 제품을 임의적으로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훼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택배 파업을 했을 때요. 본인들, 택배 노조원들이 이렇게 배송을 하던 구역들 제품들을 비노조원들이 배송을 하려고 하자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막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뭐냐면, 자, 이 CJ 대한통운 대리점에 가 있는 제품들이 누구 제품인가요? 이 노조원들, 이 구역 배송을 하는 이 노조원들의 제품인가요? 아니면 이 택배기사들,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의 제품인가요? 아니잖아요. 판매자들의 제품, 그리고 이걸 구매한 구매자들의 제품이잖아요. 단지 이 기사분들은 저희가 보낸 제품을 배송해주는 그런 대행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CJ 대한통 이 파업 당시에 이 노조원 분들이 이 제품이 본인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 제품들처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사실 많이 분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요. 실제 파업을 했을 때 어떤 정당한 방법,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정당한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CJ 대한통 본사를 점거하기까지 합니다. 보세요. 이 본사를 들어가는데 지금 이 안에서는 CJ 대한통 직원들이 막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까지 부서지면서 결국 들어갑니다. 사람들 다치게 하면서요. 이 행동이 말이 되는 행동인가요? 아니,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인가요? 그런데 이 CJ 대한통운 노조원들은요, 사실, 저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 민노총에서 여러 가지 파업을 해보고 이런 물리적인 행사, 폭력을 행사해봤지만 크게 다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자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 전까지는 사실 어떤 노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 파업 때문에 제가 직접 피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 물리적인 폭력 행사라든지 우리의 판매자들의 제품을 본인들의 제품인 양 어떤 소유하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는 저 같은 판매자들 뿐만이 아니라 CJ 대한통운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런 문제들, 그런 이 CJ 이 택배 노조의 이 매운맛을 쿠팡도 이제는 보게 됐다. 이 쿠팡에는요, 이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CLS라고 하는데요. 이 CLS에서 운영하는 택배 사업이 퀵플렉스예요. 사실 지금은 택배 사업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될 거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퀵플렉스는 이 CLS에서 운영하는 택배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CJ 대한통운 그때 파업 당시에 2022년도에 이 CLS는 3명이서 대리점을 만들면 1,000만 원을 지원한 파격적인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CJ 대한통운 기사들을 많이 빼오죠. 이 CJ 대한통운에는 노조원들은 일부 10%, 20%가 넘지 않고요. 오히려 비노조원들이 더 많거든요.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은 이 노조의 어떤 파업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배송 물량이 줄고. 그리고 노조원들 약간 등살도 있고요. 등살 때문에 막 뭐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염증을 느껴서 이런 CLS로 이 당시에 많이 이직을 합니다. 이직이라기 보기엔 좀 그렇고요. 뭐 회사를 옮기죠. 왜냐하면 이 택배 기사분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킥플렉스의 어떤 사업들을 이 CLS는 크게
많이 늘립니다. 쿠팡은요, 이 쿠팡 제품들을 배송하는 루트를 세 가지, 채널을 세 가지가 있어요, 채널에. 이 쿠팡 친구,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맨, 요분들은 쿠팡 자회사 CLS에서 직고용한 그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쿠팡 플렉스는요, 이렇게 그 일반인들이 아르바이트처럼 할 수 있는 본인 승용차를 가지고 쿠팡 물건들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요 CLS의 퀵플렉스 기사분들입니다. 총 요 세 가지 루트가 있죠. 배달하는 데는요. 근데 이 퀵플렉스가 점점 늘어나면서 올해 4월에 이 CLS 퀵플렉스 민노총 택배노조 지회가 생깁니다. 이 지회라는 건 그 지역에 이 택배 노조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남 분당지구, 서울 강남지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지회가 세 군데나 생기는데요. 사실 좀 이런 택배 노조와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던 쿠팡이 결국은 택배 사업의 라이센스를 따고 그리고 이 택배 사업처럼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이제 택배 노조와 관계가 생기고 택배 노조의 매운맛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력이나 물리적인 행사는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쿠팡에서 지금 이 모습들, 폭력, 쿠팡, 이분이 쿠팡 직원이고요. 이분이 택배 노조입니다. 근데 이 쿠팡 직원의 목을 잡고 흔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목을 때리는 장면들도 나오고. 근데 이분이 누구냐? CJ 대한통운에서 이미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전력이 있었던 CJ 택배 노조 간부입니다. 민노총 택배 노조 간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쿠팡 CLS 쪽에도 노조가 생겼겠다. 이 노조를 어떻게든 더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막 침입 이렇게 막 몰래 들어갑니다. 화물차 안에 들어가서 막 몰래 거기에 잠입을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쿠팡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저는 이 택배 노조의 이런 행태들이 아직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런 폭력이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쿠팡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이런 상황에서 응원할 수밖에 없죠.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이 CLS와 퀵플렉스 기사, 요거의 관계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CLS는요, 이 대리점과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대리점은요, 이 개인 사업자인 퀵플렉스 기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즉, 퀵플렉스 기사는 CLS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CLS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이 대리점은 개인 사업자인 퀵플렉스 기사와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퀵플렉스 기사가 이 CLS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퀵플렉스 기사는 개인 사업자고요. 이거는 택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쿠팡에서는요, 이 택배 노조가 기존 택배사들 대상으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이런 안전 장치들을 해놓습니다. 이 클렌징, 이 배송구역 회수하는 제도인 클렌징이라는 걸 운영하는데 실제 이거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인데요. 클렌징이라는 거. 이 CLS와 이 대리점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이 조항을 넣어놓는 거예요. 니네 매주 수행률 평가에서 수행률이 일정 수준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니네 줬던 구역을 회수할 거야. 이거를 계약서 안에 넣어놓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수를 할 때 실제 그 구역을 담당하는 퀵플렉스 기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퀵플렉스 기사가 CLS에 지금 항의를 하고 파업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택배 노조에 어쨌든 고생하는 걸 택배사들 보면서 이제 배웠죠, 쿠팡이.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해놨고, 이 클렌징이라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꾸 언론에 퍼뜨리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니까, 노조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또 아까 같은 이런 폭력들을 행사를 하니까, 업무 방해를 하니까 이 CLS는요, 이 택배 노조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합니다. 아니, 이 택배사 본사가요. 직접 이렇게 노조들을 바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물론 예전에 CJ 대한통운 본사를 노조가 점거했을 때 그때는 이 물리적인 행사 때문에 고소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바로 이렇게 고소를 때리는 그런 회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택배 노조도 놀랐겠죠. 이거 왜냐면 본인들이 기존에 이 CJ 대한통운 이런 데들은 그냥 막 본인들이 약간 우위를 좀 잡고 갈 수 있었는데 쿠팡은 좀 다른 거죠. 이 쿠팡과 CJ 대한통운과는 이 택배 노조를 다루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쿠팡과 이 택배 노조가 지금 붙고 있지만 쿠팡은 좀 달라요. 이미 이 배송할 수 있는 채널들을 이게 세 군데로 나눠놨잖아요. 쿠팡 친구 있죠. 그리고 쿠팡 플렉스 있죠. 그러니까 퀵플렉스 기사가 문제가 생겨도 이런 쿠팡 친구라든지 쿠팡 플렉스에서 보안, 서포트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아예 초장부터 제대로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쿠팡이 판매자들한테 대하는 거 보세요. 정말 효율적으로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정말 빠르게 이렇게 딱딱딱딱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쿠팡이 이 택배 노조의 어떤 이런 지금 행태들에 대해서도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제 예상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쿠팡과 이 지금 민노총 택배 노조가 붙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택배 노조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된 쿠팡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